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벽만 보고 통닭만 튀겼더라고. 정말 좋은 게 애터미 하면서 제 이름, 조만순이라는 이름을 제가 찾았거든요. 저처럼 똑같이 평범하신 분들, 오리탕집 망한 아줌마, 대리운전했던 아저씨, 거의 70에 가까운 사장님, 그런 분들이 성공했다고 무대에 올라가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요, 아, 저분들이 성공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아, 저분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터미 제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데 아직까지 네트워크라는 편견 때문에 스폰서님은 처음에 일하시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더 이 네트워크라는 거에 별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10년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네트워크 하면 다들 안 좋다 소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예 네트워크는 안 되는 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됐거든요. 이쁜 동생이라고 한번 하더라고요. 언니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이쁜 동생아, 너 언제까지 벽만 보고 통닭만 튀길래? 네가 알아봐라. 내가 아는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으로 이런 돈도 벌어갈 수 있고 큰 소득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한번 알아봐.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못 알아듣고 이쁜 동생이라 소리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가게 됐고, 정말 세미나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거기서 우리 애터미의 시스템과 애터미의 수익 구조를 보면서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그냥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석세스 세미나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번 저녁에 작성을 해보라는데, 그거를 작성하면서 저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정말 저희 친정아버지께 용돈 한번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막내딸이다 보니까 정말 예쁘게 기원받고 살았는데, 시집가서 보니까 통닭집을 하다 보니까 자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 한 번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또 한 가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성공한 모습 좀 애터미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정말 그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더 열심히 애터미에 몰입하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계기가 있죠.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네. 어떤 계기였어요? 저도 시스템 소득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했거든요. 제가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는 노동의 수입으로 이제 벌기에는 너무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장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이 코드를 물려주면 제가 없어도 그런 수익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고, 또 회장님의 말씀처럼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그 말씀에 제가 애터미를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유, 천만 다행이네요. 애터미를 만나신 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이 전업주부였고, 아이 임신, 출산, 육아를 반복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나로서의 기쁨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기분도 들고, 하던 일로부터 경력도 단절됐기 때문에 정체된 기분도 들고, 그런 항상 기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안고 살아가다가 애터미를 소비자로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저는 애터미가 참 재밌었어요. 흥미롭더라고요. 저한테 부족했던 어떤 시대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경제관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해 주시니까 나한테 부족했던 부분, 경제관념을 깨우치는 계기가 돼서 정말 저는 흥미롭고, 또 이 일이 그냥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면 된대요.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내자, 소개를 하자 마음을 먹으니까는 이렇게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근영 사장님처럼 진짜 우리 주부들은 결혼을 하는 동시에 내 이름을 잃는 것 같아요.
저도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와이프, 누구의 며느리 그렇게 불러지다가 정말 애터미에서 좋은 게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아요. 애터미 했더니 다 조만수 사장님?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애터미 하면서도. 로얄까지 올라가시는 동안 언제가 가장 기쁘셨어요?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4억 이상의 연봉자가 어떻게 오토 판매사 200만 원 벌 때가 제일 기뻤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정확히 알면요. 그때가 제일 기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요즘에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대라고 하는데 2%도 아마 안 될걸요? 근데 만약에 2%를 가정했어도 은행에 내가 통장에 10억을 넣어놔야지만 한 달에 160만 원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를 3년 안에 애터미에서 이뤘어. 그러면요, 받는 돈은 200이지만,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00이지만, 내가 10억이 지금 통장 안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어떻게 3년 안에 10억을 만들어. 근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터미가 200만 원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만 안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스템 소득이요. 정말로 중요한 게 언제 느꼈냐면 제가 멕시코 세미나를 갔었거든요.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 해주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디에서?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애터미는 해가 지지 않는 회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자고 나도 그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일어나니까 밤에.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진정한 우리가 시스템 소득인 거예요. 애터미가 진짜로 진정한 성공자들이 그 시스템 소득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언니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언니가 지금 72인가 아마 그렇게 됐어요. 큰언니가. 그런데 애터미를 그렇게 처음에 얘기할 때 싫다 하더니 애터미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오토 판매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데는요 70이 넘어가면 집에 가셔야 돼요. 어떻게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애터미의 이 오토 판매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 판매사란 어떤 거냐면요. 애터미에서는 완벽한 성공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내가 노력해야 할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내 밑에 소비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포인트가 1일에서부터 15일까지 250만 포인트 좌측에서 우측에서 250만 포인트 그러면 후원수당으로 해서 50만 원을 회사에서 주고요. 또 직급수당이라는 판매사 직급수당을 5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15일에 100만 원이고요. 또 16일부터 말일까지 그거를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수당 50만 원, 직급수당 50만 원 그렇게 해갖고 15일에 또 거기도 100만 원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200만 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요. 오토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안 해도 내 소비자로 인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소비자로 일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죠? 그러면 그 이제 오토 소비자들을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토 소비자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항상 강의를 듣듯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거로 인해서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성공의 8단계 다 아시죠?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결의 결단. 세 번째는? 소통. 명단 작성, 그죠?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네 번째는? 소청과 만남. 네, 다섯 번째는? 사업 설명. 네, 여섯 번째는? 후속 관리. 일곱 번째는? 상담. 여덟 번째? 복제. 그쵸? 우리가 진짜 일은요, 그 8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다 맞았을 때 잘 굴러가요. 맞아요. 빨리 되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쉽지만 않아요, 그게.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저는 딱 2가지만 하면요 오토 판매사는 정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가지가 저는 결의결단이었어요. 첫 번째가 정말 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결의결단이요.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힘들었거든요. 네. 통닭집을 10년을 했는데 직업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1년이라는 기간을 저도 그냥 이렇게 부업으로 애터미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거는 한 번, 두 번에 내려지는 결단이 아니고 정말 과감하게 내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과감하게 가게를 접고 애터미에 몰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자꾸 내 생각이 흐트러지는 거야. 네. 아무리 내가 결단을 내렸다 해도요,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들이 너 그거 왜 하냐? 그냥 통닭집이나 하지? 너 있는 집 한 채마저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 정말 그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결단은 정말 중요하지만 한 번에 내려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야지만 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세미나를 듣지 않으면요, 이 확신이 없어. 내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단을 내리려면 저는 세미나 참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세미나가 없으니까 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네. 이제 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어요. 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네. 왜냐하면 세미나 가자고 막 했더니 그분들이 처음에는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든지 세미나를 다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때 어떤 사장님들이 비전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애터미 일이구나. 그러면 나도 지금 하는 일이 어려운데 조금 부업을 하다가 이렇게 전업해봐야지 하면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이 결정하시기까지, 결의결단 내리시기까지 쉬웠어요? 아니요. 어떻게 결정 내리셨어요? 저는 결단을 해도 네. 힘든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의 반대가 어려웠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눈물 나게 힘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좀 네. 힘들죠. 지금 많이 후원해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반대한 사람이 많아요. 친구들이고 식구들이고 왜냐하면 네트워크라고 반대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통닭집을 하던 거를 그만 접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정말 거기서 저는 저 애터미를 선택할 수 있는 동력을 저는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비전도 거기서 봤고요, 세미나에서. 아,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비전도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파트너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두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애터미를 선택을 하신 분들은 진짜로 이 애터미를 직업처럼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고 그냥 두 가지를 하시려면 그냥 부업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애터미가 두 번째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 먼저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가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통닭집을 접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때는 앞도 뒤도 안 들어보고 제가 애터미에 몰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저는 모임 같은 것도 다 안 나갔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기서 성공 못하면 내가 집 한 채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결의결단이라는 거는요, 결의결단과 이 몰입이라는 거는 그때 그걸 안 하면 다른 데로 넘어갔다가도 다시 해야 돼요. 그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세미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미나에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 결의결단이 힘들 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저는 많은 용기를 얻었거든요. 성공자들을 보고 그분들이 한 거를 들으면서 아, 끈기 있게만 하면 정말 나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 세미나에서. 그래서 결의결단을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 갑작스런 셋째 임신 때문에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세미나 바깥에 있었던 일정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비전은 봤는데 뭔가 방향을 완전히 잃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차여차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돌아왔는데 시스템 안에 막상 들어오니까 이게 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은 제가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상황에 제가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절 따라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단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진짜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런 열정을 받아서 결단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일이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함께만 한다면, 이 애터미의 그 함께하는 그 시스템만 안다면 상한선이 있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진짜 끈기 있게 하기만 하면 다 누구나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데, 그리고 또 잘하는 분들은요, 여기 사장님이 잘하니까 이제 나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한선에. 그랬듯이 진짜 함께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결의결단하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후속 관리를 저는 정말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후속 관리. 제가 초창기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초창기 때 회원가입만 하러 다녔어요. 새로운 사람만 찾으러. 왜 그랬냐면, 아니 이렇게 회원가입 해야지 물건을 사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만 하러 막 새로운 사람만 찾으러 다녔는데, 한 번은 물건을 사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은 물건을 사주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후속 관리를 안 하다가 새로운 사람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터미가 우리가 네트워크잖아요. 1년 동안 물건 안 쓰면 어떻게 되죠? 탈퇴되죠. 자동 탈퇴돼요. 내가 안 시키고 싶어도 자동 탈퇴돼. 그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새로운 사람 자꾸 회원가입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 관리가 중요하구나. 있는 사람 내가 안 떠나게, 여기서 탈퇴 안 되게 다른 제품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우리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일하고 나서요, 제 아는 지인이 그냥 소비자를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착하신 분이라 내가 가서 무슨 얘기만 하면 제품을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자주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3년이란 기간을요, 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있더라고,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터미를 해보겠다고 나오셨어요. 제가 애터미 3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분도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그분이요, 1억 연봉자가 됐어요. 저보다 늦게는 시작은 했지만.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절대 품질.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도 생겨주고 파트너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해왔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저는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는 못 만나잖아요.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줌 미팅으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1대1로 만나서 제품 체험이라던가 신제품 나오면은 그분들한테 체험해드리고 한번 드셔보시게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장 사장님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이 이 문턱을 가볍게 넘어오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더니, 역시 소비자는 이익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익을 얻으시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소비자 단톡을 만들어 볼까? 네, 소비자 단톡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가벼운 팩을 해서 사진을 올린다든지, 또 애터미 제품을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런 가벼운 미션들을 하셨을 때 이제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면서 그 활동 자체가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 반응들이 참 좋으세요. 정말 핫하다. 네.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정말 재밌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고맙다. 네,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일석삼조, 사조를 겪고 있습니다. 아우,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정말 우리 사장님들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규분을 만났어요. 처음 애터미를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알아보시려고 나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 미팅하고 나서 딱 질문 하나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폰서님은 지금 10년 전에 일을 해서 성공을 이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스폰서님이 나가서 이 애터미를 처음 시작해서 한다면, 도전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은 했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왜 내가 겪어온 게 있잖아. 그죠? 해본 게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더 잘할 자신이 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도 못 만나고 세미나도 많지 않아서 누구 초대하기도 어렵고 온라인으로 세미나 듣게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어려운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 못 만나는데 회원가입은 어떻게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원가입 만나세요. 1대1로 만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거 대화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회원가입은요. 전화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회원가입 자체는 후속 관리로는 카톡으로 하든 줌으로 하든 후속 관리는 돼. 그런데 처음에 회원가입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야 직접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기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제품도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통닭집 아줌마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통닭집 아줌마보다 잘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꼭 도전하셔서 올해 안에는 오토 판매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